123쪽 이거 하나 안 한 거 있었죠. 필수예제 15번. 이거를 제외한 문제 모든 문제 다 풀어오라고 했는데요. 좋습니다. 개수가 모두 유리수죠. AB가 유리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 뻔하지 뭐. 이런 말이 있어버리면 그냥 다 뻔한 거예요. 유리수라는 걸 왜 굳이 강조해 주냐. 한 근이 무리수일 때 켤레 무리수근을 갖는다. 이거 문제 내려고 이걸 강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유리수란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개수가 모두 유리수면 켤레 무리수근을 갖는다. 이게 뭐 자동이죠. 자동으로. 근데 이게 두 근이니까 두 근의 합은 6이잖아요. 두 근의 곱은 9 빼기 2니까 9 빼기 7.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은 플러스 요거분의 요거니까 B.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냐. A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부 바꿔야지. 마이너스 A니까. B는 7 더하면 1. 뭐 이런 거죠. 뭐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건 아니고 왜 그렇게 되는지 생각하는 게 살짝 어려웠었는데 선생님이 근의 공식의 모양에서 실수랑 허수가 섞이지 않는다든지 유리수와 무리수가 섞이지 않는다는 거, B에 유리수나 무리수가 들어가면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걸 설명했었습니다. 지난 강의 보시고요. 똑같이 뭐 이것도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한 근을 복소수근 중 허근을 알려주면 다른 한 허근도 반드시 켤레 복소수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죠. 똑같잖아.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너무 지루하다. 똑같아. 2. 두 근의 곱은 못하는 학생 있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 거 제곱은 1 빼기 4의 제곱이 와 해서 플러스 바뀌어가지고 오죠.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똑같은 거를. 그럼 A는 딱 봐도 쭉쭉 마이너스 2. B는 쭉쭉 5. 빼면은 마이너스 7. 너무 쉽잖아. 밑에 고 빨리 합니다. 첫 시간에 진짜 잘 나왔는데 마지막 시간에 목소리가 안 나와 항상. 여러분에게 아주 안타까워. 대호야 150여번도 풀었냐? 이거는 실수화를 해가지고 켤레복수수를 찾아야 된다. 2차 방정식 문제 중에 질문은 다음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풀어주고 싶은 거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잠깐만 하나 퀴즈만 내보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는 그래도 베타 대입해가지고 바꿔서 해야 된다. 3으로 바꿔야 돼. 그럼 쉽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몇 개 뭐 어리버리 할 거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 근데 뭐 딱히 어려운 건 없고요. 120번 같은 거는 얘가 1이거나 또는 얘가 마이너스 1이다. 두 개를 풀어야 돼요. 이게 살짝 어렵겠네. 이런 거는 싹 전개하다 보면 모양이 나옵니다. 다시 전개해 봐야 되고. 제일 어려운 거 이거밖에 없어. 124번밖에 없거든요. 124번 설명했잖아 지난 시간에 조금. 그거 말고는 사실 여러분 혼자 다 할 수 있긴 있는데 안 될 만한 것도 있긴 있어. 그런 것들은 조금 안 되는 학생 상황마다 다르면은 잠시 질문으로 넘긴다. 다 풀어주면 지금 이미 거의 다 풀어낼 수 있어서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2차 함수 배우겠습니다. 단원이 넘어갔는데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단원 이름이 2차 함수가 아니고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2차 함수를 새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은 특강으로 한 장밖에 없어. 뭔 소리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왜 특강이야? 왜 특강이냐 이게. 중학교 때 다 배웠다 그거예요. 중학교 때 배운 걸 가지고 정리만 해놓은 거야. 기본형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아래로 볼록, 음수일 때 위로 볼록, a가 크면 클수록 절대값이 클수록 좁아지고 멀어지고 뭐 이런 것들 다 배웠죠. 기본적 원점 0,0이고 포물선 뭐 대칭, y축 대칭. 여기서 뭐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뭐 그런 방향 뭐 증가 이런 거 배웠으면 이제 표준형 x-p의 완전 제곱 a 곱하기 꼬집점 이렇게 느끼는 거 배웠고. 그다음에 일반형은 완전 제곱식 만들어가지고 변신시켜가지고 꼭지점 찾아가지고 그리는 거 배웠죠. 배워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어떤 학생은 수업이 안 되는 거야. 그릴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학습지를 준 거지. 안 되는 학생은 다 풀어야 되고 되는 학생은 스킵하면서 학습 보는 거지. 학생마다 달라. 다 풀어야 되는 학생이 있어 분명히.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딱 하나지. 내가 문제 냈을 때 맞추면 되거든요.
이걸 그려보란 얘기예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를 그려봐. 고! 그냥 바로 그려야 돼요. 10초 만에. 그러니까 내가 그 중3 걸 다 준 거라고. 왜 이렇게 많아요? 네가 그랬잖아. 근데 이걸 까먹은 애들은 그걸 다 해야 돼. 중3 거를. 이 그래프가 안 그려지면 아무것도 못 하게 됩니다. 지금 방금 10초 전에 막 얘기했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축의 방정식 알아? 마이너스 2a분의 b?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하죠. x제곱 플러스 1창의 계수의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한번 빼주는데 더하고 빼면은 마이너스 2 되잖아요. 빼기 더하기. 이게 완전 제곱식 만들면은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식에다 마이너스 2가 있잖아요. 그럼 최고차의 계수는 1이면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꼭지점 0,0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옮겨진 상태에서 아래로 간 이차 함수지. 여기 계수가 1이니까. 그런데 매너로 y절편 같은 거는 x에다 매너로 0을 넣어가지고 2를 찍어주면서 정교하게 이런 식으로 샥 그려줘야 된단 말이야. 표준형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간다. 이게 안 되면은 안 돼. 이번 단어는. 그걸 안 되면은 뭘 해야 되냐면요. 이걸 다 봐야 된다고요. 중학교 거. 좀 볼까?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야 봐봐. y는 x제곱씩 써놓고서 여기다가 뭐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3x제곱 이거다 이거. y는 3x제곱 1 넣으면 3 나오고 2 넣으면 x제곱은 4니까 4, 3, 12 나와서 이거 점으로 다 찍어 놓은 거야. 뭐 어떻게 한 거야? 이게 점으로 꺼지세요. 이거 y는 x제곱 그리고 대응표를 그려가지고 다 점을 찍으니까 이렇게 다다다다 찍힌단 말이야. 근데 이 수를 또 0하고 1만 있는 게 아니라 2분의 1도 다 넣게 되니까 막 이런 것도 다 넣게 되니까 막 이렇게 찍히는 거죠. 찍혀가지고 그려보니까 포물선이 되더라. 이런 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지. 아래로 본 적은 다 있을 거예요. 대칭축이 있고 꼭지점 이거 폭 뭐 이거는 대칭축 꼭지점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이런 거 배웠잖아요. y는 x제곱의 그래프니까 1 넣으면 1 나오고 1,1 지나고 2 넣으면 4 나오고 2,4 3 넣으면 9 나오고 해서 좀 찍어가지고 그린 거야. 특징은 x가 0보다 클 때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증가라고 하고 이런 구간에서는 항상 x가 커지는 방향에서 y값이 커지면 증가, x가 커지는 방향으로 했을 때 y값이 작아지면 감소 이런 걸 다 배웠단 말이에요. 옛날에. 기억나죠? 이런 거 봤잖아요. 꼭지점의 좌표는 0,0. 아래로 뭐 하냐? 블록하다. 무슨 축의 대칭? y축의 대칭. y축의 방정식은 x는 0. x가 0보다 클 때는 y는 증가. x가 0보다 작을 때는 y가 감소. 정의역 치역은 안 배웠어요. 교과이 바뀌어서. 별거 아니야 이건. 넘어가. 뭐 여기 됐어요. 넘어가 이런 거. 이런 건 뭐야 이거 중학교 거잖아요. y는 ax제곱 계수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폭이 달라지는 거죠. 2x제곱하고 2분의 x제곱 무슨 차이가 있을까? 숫자 모은 거야. 중학교 때 다 넣어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달러. 이건 2x제곱 이렇게 그려져. 1만 넣어도 2 나오니까요. 2 넣으면 8 나오고. 그래서 더 안으로 이게 y축이 달라붙잖아요. 그리고 2분의 1x제곱은 숫자가 더 작아지니까 다 넣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슉.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건 무슨 형이라고 하죠? 1차하고 상수항이 없는 거를 기본형이라고 해요. 기본형. 기본이 기본이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일반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반형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낸 거를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기본형, 일반형, 표준형 중에서 지금 기본형, 개 쉽잖아. 숫자 넣어서 다 그리는 거. 지금 여러분 나의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잖아. 바로 이걸 못 그려버리잖아 지금. 그러면 넌 다 해야 되는 거야. 못 그려보는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요 페이지입니다. 이런 거 다 해보는데 봐봐 이거 그리라고 하면 그려야 돼. 이게 마이너스 x제곱 제곱의 그래프면 마이너스 2x제곱은 어떻게 그리냐면은 1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니까 1, 마이너스 점 찍고 2 넣으면 마이너스 8 나오니까 2, 마이너스 8 점 찍고 그럼 0 넣으면 0 나오니까 찍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똑같이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돼. 이 그리는 것 때문에 준 거 그리는 것 때문에.
그리는 것만 다 채우면 돼요. 뭐 단순히 함수값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괜찮아. 좀 하다가 알겠다 하면 넘어가. 근데 그러면 되는데 그리는 거. 근데 이것도 좀 어렵다 막 이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다 해봐야 돼요. 모르면 안 돼. 이거 쉬운 문제집이기 때문에 중학교 거제도 제일 쉬운 거야. 그러면 오늘 이것만 해볼까? 슥슥 봐봐. 자, 멈추세요. 그만해 이제. 됐어. 대충 뭐 내가 왜 준 줄 알겠죠? 다 풀진 않아도 되지만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기서. 넘어가고 이거 승만 좀만 봐. 이게 기본형이면은 마이너스일 때는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죠. 그리고 마이너스 절대값 x제곱의 계수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이 달라붙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이런 거 다 배웠을 거고요. 중학교 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문제 푸는 거는 이거 중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됐어. 넘어가. 그릴 줄 알면 돼. 이런 건 나중에 됐고. 그러면은 이거 뒤에 상수항만 추가된 경우, 기본형에 상수항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모든 점의 y값들이 다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플러스 4가 되니까. 그럼 이 점에서 4만큼 다 올려가지고 꼭지점이 0,0에서 0,4가 돼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그린다. 이게 바로 평행이동,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이 들어간 기본형에다가 상수항이 추가된 형태죠. 이런 거 그럼 보면 하나만 보면 열을 알아야지 이제 고1인데 2x제곱 마이너스 6은 y는 2x제곱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시킨 것이다. 모든 점들을 6만큼 내린 것이죠. 그럼 대칭축은 변화가 없죠. y축. 근데 꼭지점의 좌표가 바뀐다면 0, 마이너스 6으로 언제까지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런 거를 다 그려옵니다. 근데 그려보는 게 중요해. 그래서 모는 종이가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마지막 이거 x축 평이동. 요거 까먹은 사람 많을 건데 y는 마이너스 x제곱하고 요 x라는 문자 대신에 x 빼기 2를 넣어서 쓴 거는 그러니까 가로 치고 이거는 실제로 x축으로 모든 점들이 이만큼 평이동하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 이거는 얘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 아니라 플러스 2만큼 평이동 시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여기다가 2는 거는 여기다 4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렇게 배운다고. 여기다 2를 대입한 거랑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마사인데 여기다가는 여기 켜자. 여기다 2는 거랑 여기다 0 넣는 거랑 여기다 2 넣는 게 똑같아. 여기다 0 넣으면 마사인데 여기다 2 넣으면 마사잖아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가는구나. 이게 x축 평행이동. 그럼 이런 건 뭐 뻔하지 뭐. 얘는 기본형 y는 2x제곱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표현해요. 그러니까 모든 점이 마이너스 3만큼 왼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를 솔직히 말해서 읽어보면 이거 못할 사람은 없어 우리 반에. 안 할 뿐이죠. 익숙하게 안 만들어 올 뿐이지 못할 사람 없거든요. 다 해오면 마지막 이런 거 평행이동이 두 개 다 들어간 거 있죠. 이거는 결국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꼭지점이 3,2로 가면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은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표준형이에요. 그래서 x축 완전 제곱식 들어있으면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고 꼭지점의 좌표는 p, q만 크고 대칭축의 만주식은 x는 p고요. a 값에 따라서 이게 모양이 결정되는 거죠. 슥슥슥 다 기억날 건데요. 그래서 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형. 이 표준형이 그래프를 그릴 때 꼭지점을 알려주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일반형. 다음 단어는 일반형이거든요. 아직 끝까지 지금 중3 거를 못 갔는데 대충 감은 잡았을 거고. 이참수.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어떤 식이 나오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건데 다시 한번 요거를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플러스 1 할 수 있을 건데 집에서 연습하게 되면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빼기 3으로도 바꿀 수 있고 얘를 그리라고 하면은 잘못했다 3으로 하자 그러면은 플러스 4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를 표준형이라고 하고 얘를 일반형이라고 하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2, 마이너스 1을 찍고
아래로 볼록한 이참수 그리는데 일반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y절편이죠. 0 넣었을 때 3 나오니까 0,3을 맨으로 찍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딱 그릴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와야 됩니다. 이거를 배우면 지루해요, 친구들이. 네, 오늘은 그냥 연습으로 한번 해봤고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새로운 형태, 인수분해된 형태가 중요하게 등장해. 만약에 이 참수가 인수분해가 된다면은 x 빼기 1,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 되잖아요. 이랬을 때 y에다가 0을 대입해봐. 그럼 2차 방정식이지. 그 2차 방정식 해가 바로 y좌표가 0이 되는 x좌표를 찾는 거니까 결국은 x절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하고 3이라는 게 x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인 x절편. 이 x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요 인수분해형이 새로운 강좌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인수분해형이 중학교 때는 많이 잘 다루지 않지만 이제는 굉장히 중요해져. 인수분해형. 얘는 일반형이죠. 전개된 거는 일반형. 얘는 표준형. 그리고 1창하고 상수항이 없으면 기본형이야. 그런데 일반형에서 알 수 있는 것 제일 중요한 거는 y절편. 0 넣었을 때 3 나오는 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인수분해형은 x절편을 알 수 있다는데 x절편 굉장히 중요해. 인수분해형으로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중학교 때와는 달리. 그리고 표준형을 만들게 되면은 축하고 꼭지점 2,-1을 알 수 있게 되죠. 평행이동이 된 거니까. 오케이? 근데 어떤 함수가 나오더라도 심지어 이런 거 y는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이 나오더라도 네가 이거를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분수가 나와서 짜증나겠지만 2로 묶어가지고 살짝 하는 거. 그런 거 다 연습이 있습니다. 학습지에. 이거를 만들어 와야 돼요. 요게 숙제예요, 오늘은. 이 참수 저거 그 학습지가 숙제라고. 내가 다음 시간에 물어본다. 이거 내가 빨리 그려봐 하면 너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일반형에서 이제 표준형으로 만들 때 결국에는 축이 2가 되거든요. 이게 대칭축이 x는 2잖아. 이 축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축의 방정식 뭐죠?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요것도 반드시 이제는 외워줘야 돼. 옛날에는 외우라고 안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외워줘야 돼. 그리고 미분해서 될 수 있지. 미분해서 0 되는 지점. 미분 익숙하면은 미분해가지고 2ax 플러스 b가 0 돼. 미분해서 0 되는 걸 바로 해야 된다. 다 배운 학생들은 이제 축의 방정식 안 써요. 고2까지 다 배우면 축의 방정식 안 쓰지만 지금 고1들은 이 축의 방정식을 기억을 해서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어떤 함수가 나오더라도 이게 다 되게 만들어 오란 말이야. 그래야 진도를 나갈 수 있어. 알겠죠? 축의 방정식도 배웠죠? 태호야, 이 x축의 방정식은 뭐냐? x축의 방정식. 이 x축. 이름은 x축인데 y는 0. 맞아, y는 0이야. 여기가 1이면 이게 y는 1이잖아. y는 0이야. 이름은 x축이지만 y, 방정식은 y는 0이야. y좌표가 0인 어떤 점들의 모임이잖아요. 이거는 이름은 y축이지만 x는 0. 이런 거예요. 기본을 만들어 오라고. 읽어보면 축의 방정식 보시면 알 수 있죠. 꼭지점의 좌표의 x좌표는 이게 축의 방정식인데 이건 외울 필요 없고요. 요거는 반드시 외워줍니다. 됐어. 잠깐만. 뭔 끝? 안 끝? 5분 남았는데. 잠깐 하나만 풀어보자. 이 특강은 다음 시간 할 건데 재미로. 뭘 너무해. 봐봐. 특강 1번. 다음 그래프 왜 이렇게 복잡해? 이게 2창, 1창 얘가 상수항인데요.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알려줬습니다. 4,-7. 보는 순간 여러분이 그거를 집에서 다 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는 순간 y는 마이너스 2에 가로 열고 x 빼기 4에 완전제곱 플러스 7이라고 딱 써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안 풀고 어리버리 까면서 이걸 점을 대입한다든지 어떤 그런 이상한 풀이 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꼭지점을 알려줬을 때는 표준형을 써서 식을 작성하는 게 편하단 말이야.
얘를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하는 게 낫죠. 오케이? 유리한 형태가 있단 말이죠. 그거는 이 참수를 마스터해야지만이 나오는 거지. 갑자기 보면 이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그거 하다 보면 다 느껴져. 꼭지 좀 알려주면 이렇게씩 써야겠다. 딱 느껴져요. 얘가 모양을 결정하는구나. 다 느껴져. 하다 보면. 중3거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좀만 더 보면. 축의 방정식이 x 이거 하나 보자. 선생님이 원하는 수준 딱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막 문제 풀으라고 하면 일반형에다가 막 넣어가지고 y는 ax제곱에 넣어가지고 막 풀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야. 이거 그림을 딱 보고 축이 1이다. 축이 1이니까 x는 1에다가 선을 딱 그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1,0은 여기 4, 마이너스 5는 알 수가 없는 점이네. 이상한 점이니까 알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얘는 y는 a 가로 열고 축을 알려줬을 때는 표준형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게 특별한 점일 때는 식을 바로 작성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점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입을 해가지고 a, b를 찾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여러분이 연습했던 그 그림에서 나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풀었다고 다 맞춘 게 아니야. 일반형에다 그냥 넣는다? 망하는 거예요. 이 참수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림하고 같이 가야 돼. 그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생각하면서. 야, 그만하고 싶죠? 하나만 더. 그럼 이런 거 있을 거야. 이걸 식을 보고서 그냥 이것만 보자. 이거 문제는 이거 부호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결정하는 게 있는데 그냥 이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태호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식이. 식이요? y는 a는 모르겠지만 a는 음수다 그런 생각 들고 얘는 무슨 형이 유리하냐 x절편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마이너스 그거요? 됐어요. 끝난 거야. 너는 망한 거야. 이렇게 식을 바로 작성하는 게 좋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이 있을 때는 표준형, x절편이 있을 때는 인수분해형, y절편은 c를 알려주고 일반형에서 이런 것들을 해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거예요. 세 개가. 중요한 거는. 오케이. 그래서 지금 2차 함수는 이게 세 문제가 끝이에요. 세 문제가 끝이고 다음부터는 2차 함수가 안 나오고 2차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만 나오니까 2차 함수 공부 열심히 해옵니다. 꺼지세요.